투자 중 하나가 이제 그 주식 투자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가 이제 과거 현금 흐름 이력 대비해서 주가가 좀 괜찮은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과연 주식 투자를 할 때인가? 저는 네.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만 해야 되죠? 그 부동산형 투자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회사형 투자로 좀 넘어가 보시죠. 이 부분은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회사형 투자 중 하나가 이제 그 주식 투자입니다. 회사를 매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 투자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일단 주식 투자에 좀 더 포커스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제 앞서서 이제 나의 기준금리가 10%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10%를 달성하려면 이제 그 회사형 투자에서는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투자 수익률하고 자산 증가율은 완전 별개라는 거를 먼저 말씀드려야 해요. 배당을 주지 않는 주식. 제가 아까 항상 이제 테슬라나 아마존을 이제 예로 드는데 테슬라 아마존을 사서 내가 이제 굉장히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있었다 한들 전 매도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자기 돈이 아니죠. 자기 돈이 아니죠. 예. 투자 수익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산 성장 그 가격에만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기준금리 10%라고 말씀드린 거는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한 투자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년 주가 상승으로 10% 이상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현금 흐름, 주식에서는 아무래도 배당이겠죠. 그렇죠. 예, 그걸로 10%를 달성을 해야 되는데 10% 배당을 주는 주식이 있나요? 미국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의,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거의 없죠. 찾기가 힘들죠. 예. 주식형 투자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만의 기준금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레버리지 효과도 들어갑니다. 나는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가도 그 안에 포함되거든요. 나의 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부동산은 자본 레버리지를 쓰기가 쉽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은 편이고 주식에 있어서는 자본 레버리지를 쓰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단순 투자 수익률 비교했을 때는 좀 낮을 수 있죠. 하지만 주식은 시간 레버리지 효과, 내 시간 자산에 있어서 거기에서는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은 내가 직접 가야 되고 막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주식 투자는 내 시간이 소모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제 또 좋아하시는 이유 중 하나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너무 바빠서 뭐 이제 부동산에 임장을 가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시간 레버리지가 효과인 주식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주식 쪽에서 이제 그러면은 10%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느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배당 수익률이 10% 있는 주식은 아마 거의 없지만 우리가 이제 나의 투자 그 기간을 늘리면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사실 이제 투자 수익률도 내부 수익률 IRR이라는 그 시간 가치를 고려한 그 수익률을 따지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걸로 따졌을 때 내가 이제 배당주에 투자를 해서 이 꾸준히 나오는 배당주를 복리로 재투자하면은 이 오랜 기간 쌓인 그거를 이제 연평균 수익률 IR로 하면은 10%가 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단 이거는 이제 장기간 꾸준히 지속해야 된다는 그거는 있죠. 그렇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은 지금 특히 이제 서학개미 분들은 테슬라 그리고 뭐 이제 빵만 해도 뭐 아주 안정적인 투자긴 한데 어찌됐건 성장주에 좀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배당은 크게 신경을 안 쓰시고 뭐 이런 분들이 좀 많은데 배당을 주지 않는 성장주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장주 이런 배당을 주지 않는 현금 흐름을 주지 않는 주식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투자의 고려 요소 중에서 중간에 현금 흐름이 없어요.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내가 미래의 가격 예측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내가 그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잘 기다릴 수 있는 의지와 나의 어떤 다른 데서 현금 흐름이 오는 게 필요하겠죠. 그럼 미국액 같은 경우는 진짜 엄청나게 막 20년 이상 막 배당을 계속 주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초보 개미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 네, 누구나 이렇게 한번. 그래서 제가 이제 지향하는 투자는 미래 가격 예측에 목숨 걸지 않아도 마음 편하게 나의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 그렇지. 예, 그게 이제 가장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만의 기준금리를 알면 내가 해야 할 투자와 안 해야 할 투자를 이제 구분하고 해야 할 투자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서 거기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각자 이제 일단 기준금리를 구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럼 배당 귀족주 중에서 찾아봐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나만의 스트라이크 존을 만들려면 내가 방망이에 휘둘렀을 때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투자 기회를 이렇게 모으려면 일단 나만의 기준금리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살려고 하는 자산의 투자 수익률을 어느 정도 내가 그 가치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귀족주는 25년 이상의 시계열이 있기 때문에 그거의 그 어떤 추세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가치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당 귀족주를 추천을 드린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본인의 기준금리, 그리고 내가 투자할 기간, 나의 이제 매수해야 할 가격, 이런 거를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이제 기존 그 배당 이력 대비 현재 좀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제 제가 버블 지수라고 표현을 해서 그것도 이제 제 홈페이지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코카콜라나 J&J가 이제 과거 현금 흐름 이력 대비해서 주가가 좀 괜찮은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존슨앤존슨인가요? 네네, 존슨앤존슨.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제 그 배당 귀족주에 투자를 시작하려면 그런 종목이 저의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지를 검증을 할 것 같아요. 막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내가 이제 존슨앤존슨을 이제 뭐든지 사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 이제 버블 지수를 봤더니 되게 버블이 높다고 나올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가가 높아서.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팔지 마세요. 예, 이게 고평가에서 팔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만약에 그 종목이 내가 원했던 현금 흐름, 배당을 안정적으로 증액시키면서 계속 잘 주고 있으면 나는 이거를 팔 이유가 없죠. 나의 그 투자 수익률 범위 안에서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다만 그냥 가격이 높고 낮은 거는 저는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인의 이제 투자 수익률은 이제 내가 산 가격과 이제 내가 생각한 투자 기간, 그리고 남의 기준금리, 이거를 이제 복리 투자했을 때 남의 투자 그 기준금리를 충족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데 이게 그 예상대로 배당을 잘 주고 있으면 그렇죠. 가격이 싸지면 더 살 수도 있죠. 네. 근데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팔 이유도 없다. 그렇죠. 표님 같은 마인드라면은 좀 편하게 뭐 좀 조정을 받더라도 가져갈 수는 있는 것인데.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를 하지만 그 가격 확인을 거의 안 해요. 이거 어려운 일인데요, 되게. 한 달에 한두 번 할까? 왜냐면 그냥 배당이 잘 들어오고 있고 내가 예상한 대로 잘 움직이고 만약에 이제 배당 귀족주를 배당 업계에서 샀는데 무슨 일 때문인지 배당을 삭감하거나 배당을 멈추거나 이러면은 이제 그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거를 매도하고 다른 좋은 거위로 갈아타야지라고 연구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제가 매번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식 투자도 투자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적당한가를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가치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투자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너무 이렇게 가격 변동에만 이제 집중을 해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그러면 그 주식 투자 그 투자가 제대로 된 투자일까요? 그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죠. 지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과연 주식 투자를 할 때인가? 대표님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는 네.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왜 하나만 해야 되죠? 제 생각엔 굳이 한 자산에만 집중할 이유가 없다. 앞서서 거위 농장을 운영하는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위도 되게 다양한 품종이 있고 각 거위마다 장단점이 있고 당연히 이제 다 취약한 리스크 부분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이쪽 거위는 뭐 빨리 성장하는 대신에 뭐 어떤 전염병이 약해. 그러면은 그 부분을 이제 해치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거위를 같이 키워놔. 이게 결국 자산 배분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몰아갈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러면은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로 내가 원하는 미래 목표 가기 위한 나만의 기준금리를 구했잖아요. 그 10%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 자산과 방법을 연구해서 다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4가지 투자 방법이 이제 뭐 회사형 투자 뭐 이런 거 저희가 이제 넘어간 상태에서 이제 파생형 투자를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최대한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투자 방법, 파생형 투자가 있는데 파생형 투자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 파생형이 결국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중에 이제 혼합된 거를 파생형 투자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거가 리츠예요. 네, 부동산 투자를 약간 주식 투자처럼 할 수 있게 쉽게 만들어 놓은 형태도 당연히 파생형 투자 중 하나고. 근데 이제 또 파생형 투자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집중하는 거는 선물 옵션, 금 옵션 매도입니다. 이거를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려워, 너무 어려워. 네, 선물 옵션이란 단어 자체가 좀 어렵고 그리고 선물 옵션은 레버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투자 내공이 있으신 분들한테만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저의 하는 모든 투자의 기본은 리스크를 최대한 적게 하는 거. 그래서 선물 옵션 그러면은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거 이런 이제 느낌이 있지만 제가 앞서서 화평 투자에서 실물금을 어느 정도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물금이 평온한 시절에는 그냥 돌덩이 같은 거잖아요. 뭐 그냥 이거 갖고 뭐해? 그런데 거기서 현금 흐름을 뽑아내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접목을 합니다. 저는 이제 가격 예측을 이제 안 하려는 편인데 금 가격이 뭐든 간에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은다면 크게 세 가지 중 하나예요. 상승하거나 보합이거나 내리거나 하락. 네, 세 가지 중 하나인데 우린 보통 상승에만 베팅하는 투자를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금 옵션을 매도한다는 뜻은 금 가격이 보합이거나 하락일 때 내가 받은 돈을 수익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이 방법의 가장 유일한 리스크는 금 가격이 상승할 때예요. 그 상승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내가 실물금을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 가격이 보합이거나 떨어지면 나는 수익을 얻고 금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는 이제 그 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대신에 내가 들고 있는 실물금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거 일부를 팔아서 그걸 해지할 수가 있죠. 네. 아주 오늘 좋은 시간을 내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은 이런 류의 그 재테크 얘기는 참 듣기가 좀 어려운 얘기들인데 좀 저도 재밌었고 들으시는 시청자분들도 좀 약간 특이하게 재밌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